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치아가 망가지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붓고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치아는 뼈가 아닙니다. 한번 손상받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뼈보다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로 테이프를 끊거나 뜯는 행위. 이로 통의 뚜껑을 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아를 밥 먹을 때만 써야 하는데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괜찮다가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치아가 마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치아는 위아래로 씹는 힘에는 강하지만 좌우로 흔드는 힘에는 약합니다. 가위나 칼 찾기가 귀찮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이로 손이 가시죠? 하지만 우리 치아는 음식에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위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치아는 망가지고 나면 임플란트나 틀니는 원래 내 이랑 같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꽃게다리 같은 거 아깝다고 여러 번 씹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오돌뼈나 딱딱한 것을 즐겨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꽃게다리 안에 들어있는 살 아깝다고 씹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에 금이 가면 보통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게 금이 갔을 때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웠던 그 음식보다 비용도 더 훨씬 많이 들고 소중한 내 치아가 손상받는 속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 분노의 양치질을 하는 습관. 치아를 너무 세게 닦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머리 부분인 범낭질은 단단하지만 잇몸이 조금만 내려가 있어도 치아 뿌리인 백악질이 노출되는데요. 이 백악질은 범낭질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분노의 양치질을 하면 치아 목 부분이 패일 수 있습니다. 치아가 일단 패이면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는 충치처럼 레진이나 지아이 같은 재료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끈적하고 단 음식을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간식을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계속해서 입안에 간식을 자주 오랫동안 먹는 습관은 충치가 더 쉽게 생기게 합니다. 특히나 끈적끈적해서 치아에 오랜 시간 달라붙어 있고 단 음식은 더 안 좋습니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충치 유발 지수에 따르면 젤리, 카라멜처럼 치아에 달라붙어서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일수록 충치가 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탄산이나 신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탄산이나 신맛이 나는 음식에 포함된 산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 등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문제는 산 성분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칫솔로 물리적인 힘을 줘서 닦으면 치아 표면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산이나 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물로만 입을 먼저 헹궈주고 30분 정도 치아 표면이 회복했을 시간을 기다려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 음료나 탄산을 즐겨 드시는 분이시라면 치아에 조금 덜 닿을 수 있게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흡연입니다.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잇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흡연자들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 수술,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등의 치료를 했을 때 담배를 피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잇몸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인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잇몸이 나쁜데 피는 안 나는 특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잇몸에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잇몸이 좋지 않은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 연초에 금연 계획 세우셨는데 못 달성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 음식이 펄펄 끓는 뚝배기에 나오는 찌개 등이 많죠. 이렇게 너무 뜨거운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얼음물이나 아이스 커피 쫙 시원하게 드시고 하시죠. 너무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너무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둘 다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갈아서 반복한다. 이건 더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물체는 온도에 반응해서 이제 물체가 팽창하거나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집 마루 같은 경우도 열에 따라서 조금 늘어졌다, 추우면 줄어들었다 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물의 온도차 때문에 치아의 주 성분이 범랑질이 팽창했다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이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컵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넣으면 깨지는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8번째, 이쑤시개 사용입니다. 물론 음식이 잇몸 사이에 끼고 불편할 때 잘 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이에 끼인 음식물을 빼려고 이쑤시개를 이 사이에 넣었을 때 오히려 잇몸에 음식물을 더 깊이 넣는 부작용이 가끔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쑤시개보다는 치간 칫솔로 이 사이에 끼인 음식을 빼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9번째, 이악물기, 이갈이입니다. 특히나 야간에 잠잘 때 나타나는 이갈이와 이악물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센 힘입니다.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지속되면 치아가 마모가 일어나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나타나는 이악물기 습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의 힘을 풀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저녁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힘 자체를 낮추거나 스플린트를 통해서 이에 가해지는 힘을 잘 분산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무심결에 많이 하는 습관이지만 치아에는 안 좋은 습관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습관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일단 오늘부터라도 조금 이제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